예, 강의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현택한 이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나오는 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나와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호암재단에서 이렇게 이런 큰 자리를 맞이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사진부터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벌써 이거 50년도 더 된 사진인데 저는 이게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대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대구도 아니고 아주 시골에 대구의 변방의 달성군에서 그 중에서 아주 이렇게 깡촌인 거기 하비면 기곡리에 이렇게 항공 촬영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아주 시골에서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시골에 있었는데 소풍을 낙동강으로 소풍 갔었는데 하이라이트가 뭔가 여기 중요한 거는 빨갛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빨갛게 보면은 맨발이잖아요. 그죠? 폼을 재려고 이렇게 맨발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신발을 어벙이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 본인이 좀 어벙하다 생각하는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어릴 때 어벙해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벙해서 참 우리 집안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현택환이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니까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때 코 질질 흘리고 어벙한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갔다는 걸 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벙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까?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뭘 할까를 빨리 결정할수록 좋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저한테 축복받은 게 뭔가 하니 제가 여기 와서는 경상도 사투리 좀 사용해도 되지, 그냥. 예, 뭐 그거는 제가 잘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게 뭔가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보면은 달성군의 우리 초등학교 대표, 하빈국민학교 대표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학경시대 나왔는데 2등 했어요. 2등. 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자의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과학자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꿈을 빨리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제가 6학년 올라가면서 대구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경신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와서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과목을 다 들었어요. 근데 다 해보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맹그는 게 좋더라고. 맹그는 게 뭔가 화학이야. 그래서 화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동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화학자, 케미스트가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쭉 계속 케미스트로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의 삶을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화학과 앞에서 아주 촌스럽죠. 예, 저는 이렇게 실험실 가운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제가 삶의 모토가 됐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그때는 뭐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때 좋았던 구절이 뭔가 나왔듯이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이게 제 삶의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항상 이 글을 적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이렇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가서 화학을 전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공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 이제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1년 동안 이제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제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동창회장상을 받았어요. 한 2달 전에. 2달 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동창회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온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노바디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somebody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somebody, nobody 차이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 다 somebody 되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요? If you wanna be somebody, 뭐라고요? Try something different.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네.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그 테마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쭉 하면 쉽잖아, 그죠? 하던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동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니?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첨벙 뛰어들게 된 게 바로 뭔가 하니? 나노 기술 분야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97년 9월에 제가 서울대 28년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화학과 출신의 최초 공리교수였어요. 서울공리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미국서 박사과정 했던 그런 주제들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든 거예요. 오늘 나노기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도우미 기술. 도우미 기술이다. 나노기술은 뭔가니 어떤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 출근 시간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냥 차가 사거리에 꽉 막혀 있어. 그러면 교통순경 아저씨가 딱 와서 수신호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딱 하면 도로가 확 뚫히죠, 그죠? 이런 식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노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나노기술을 가지고 나노과학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나노기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노기술의 혜택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다 맞았죠? mRNA 백신 다 맞았잖아요. mRNA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니 우리 세포를 만드는 건 세포벽을 지질, 리피드를 나노파리클 만들고 거기다가 mRNA를 싹 가두던 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맞으신 mRNA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노기술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메이저로 아마 우리 제 친구인 문지바이온디 교수도 꼭 발표하겠지만은 주로 이야기할 게 실제로 메이저 프로덕트가 뭔가 나노 프로덕트가 바로 뭔가 삼성에서 만드는 삼성 QLED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가장 어려운 슬라이드예요. 여러분은 졸지 말고 요거는 잘 들어야 돼요. 졸면 이해가. 자, 보면은 문지 바이온디 교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예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들 반도체가 뭔지 알죠, 그죠? 우리 고등학생들 정도 반도체는 알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도체인 금속도 아니고 그 다음번에 이게 돌 같은 그런 완전히 부도체도 아니고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게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뭔가 하니 밴드갭 에너지예요. 밴드갭 에너지인데 나노가 재밌는 게 뭔가 하니 나노가 재밌는 게 이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가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게 수나노미터로 작게 만들게 되면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작게 만들수록 점점 커져.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6나노미터 만들면 이렇게 조그맣다가 점점 4나노미터, 3나노미터, 2.5나노미터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도체의 모든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밴드갭 에너지 결정되거든. 이게 나노가 재밌는 거예요. 나노미터 크기가 되면은 입자 크기가 바뀌면은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촥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나노입자, 반도체 나노입자에다가 외부에서 에너지, 전기를 가해둔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빛 에너지를 쏴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원상 복귀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여러분 형광등 아시죠? 그게 바로 형광등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 LED 대부분 형광등이 LED를 바뀌었지, 그지? 그게 바로 LED 원리예요. 에너지를 가해가 전자를 위에 갖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색깔은 뭐예요? 뭘로 결정되겠어요? 바로 이 반도체의 밴드갭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입자 크기가 바뀌면은 나오는 빛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명한 요 색깔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5.2나노미터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가장 선명한 요 색깔이 나오겠다 했죠. 이해가 됩니까? 입자 크기가 나오는 형광 빛깔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텔레비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색깔이 선명한 게 중요하지, 그지? 선명한 색깔, sharp color, 선명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에서 색깔이 결정되는 게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앉아 있어요. 그걸 바로 보면은 93년에 바로 자세히 아마 우리 바이멘디 교수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처음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는 카드뮴 셀레나이드는 이륙적 화합물 반도체 나노입자를 처음으로 균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번에 요 첫 번째 오서가 바로 크리스 모리인데 우리 문지 바이멘디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하고는 이것도 한 2008년에 찍으니까 한 17년 정도 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찍은 사진. 나중에 이제 문지 바이오인대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거기 IBM에 옮겨가가지고 또 연구원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석좌 교수로 지금 있어요. 유펜의 교수로 있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최근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똑같은 우리 문지 바이오인대에 앉아 있는데 우리 문지 바이오인대를 한국과학기술 한림은 초청으로 제가 초대해가지고 파리에서 본래 문지 고향이 파리예요. 문지가 우리가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문지 자기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이야기해 줄 건데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가 카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 한림은 초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대가들 문지 바이오인대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그런 스웨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대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제가 컨퍼런스를 조그만 그 심포지엄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아주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줬어요. 우리가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뭔가는 과학자가 어떻게 과학을 하는가 대부분 이렇게. 첫 번째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떤 한 분야를 연구를 하겠다면은 그 분야의 현재를 알아야 돼. 현재 얼마만큼의 이 분야의 일이 진행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번에 진짜 중요한 게 항상 빨간 걸로 적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 다음번에는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고음만 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게 결국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바이오인대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균일이라는 나노입자를 합성했는데 리미테이션의 뭔가니 바로 이렇게 합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합성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일단은 약간의 과장되긴 했지만은 문제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과장되겠지만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똑같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기 분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 분리 과정은 여러분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김황식 총리님께서 홍범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나노미터가 얼마인가 아세요? 10억 분의 1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분자의 크기가 대충 한 0.3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원자의 크기가 대충 한 0.3나노미터.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보다는 조금 크지만 엄청나게 작은 거야.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 한번 잡아봐요. 안 잡히지? 여러 개 잡히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5,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바로 1나노미터야. 그것들이 5나노미터, 6나노미터, 8나노미터 섞여 있는 거 골라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 문지바이밴드 교수가 93년에 미국 화학기지 논문을 냈을 때는 굉장히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밀리그램도 아니고 밀리그램 스케일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수십 마이크로그램 스케일밖에 합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뭔가니 이제 우리가 한 게, 우리 연구실에서 한 게 뭔가니 바로 뭔가니 보면 입자 사이즈가 똑같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전자명에서 이런 균일한 나노 입자를 바로 합성하는 우리가 방법을 개발해서 또 미국 화학회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미국 화학회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화학 분야 잡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1년 동안 여기에 부편집장으로 제가 일했어요. 11년 동안. 지금 현재는 이제 나노 분야 저널에 ACS 나노라고 그 분야에 제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니 균일한 나노 입자를 중요한 게 여기에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바로 균일한 나노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2001년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 이때 사용한 요건 이제 요때 프로덕트가 반도체가 아니고 산화물이에요. 산화철을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사용하는 나노 입자가 뭔가니 아이언 펜타카본이에요. 여기 여러분 CO가 뭐예요? 일산화탄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 일산화탄소, 독가스, 그지? 거기다 철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독성이 굉장히 강하지. 그리고 이게 값도 대다 비싸. 엄청 비싸고 독성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싸고 훨씬 싸고 그러면서도 안전한 그런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학생들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특히나 뭔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연구비 규모를 가진 그런 창연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사드려요. 부모님들이 감사한 게 뭔가 그분들이 내준 세금 가지고 제가 연구비를 받았어요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연구비를 한 1년에 6, 7억을 받았어요. 지금 따지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연구비 가지고 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훨씬 값도 싸고 안전한 금속염, 소금 같은 소금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노 입자를 이제는 거의 실험실 스케일에서 수십 그램 스케일로 만들어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이렇게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2004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이 논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CNN 뉴스에도 커버가 됐어요. CNN 뉴스 커버되고, 그래서 가장 또 뭐냐, 한 해 동안 발표한 재료공학 분야에서 발표된 수많은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논문을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케미칼에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 하나케미칼에 가져가서 대량으로 이제 킬로그램 스케일까지, 보시다시피 이제 킬로그램 스케일까지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게 됐어요. 보면은 이제 나노 기술이 굉장히 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지바이밴드 교수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입자 크기에서 형광 빛깔이 바뀐다. 그거가 양자 제한 효과, 영어로는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는 거예요. 문지바이밴드가 아마 교수가 자세히 또 설명해 줄 건데, 그 논문이 처음 나온 게 81년 논문이에요. 81년이. 그러니까 81년 해봤자 지금 45년이잖아.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문지바이밴드의 93년 잭스 논문이거든. 그래봤자 뭐예요? 한 30년 남짓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나노 분야의 최고 저널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서 설문조사에서 한 20년, 2019년 설문조사에서 한 지난 2,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가 전 세계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노 기술 프로덕트가 뭐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뭔가 퀀텀 닷 이너스 텔레비전, 정확히 이야기하면 뭔가니 삼성 QLED예요. 삼성 QLED가 나노의 정말 프로덕트다.
그렇게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용하는 인디움 포스파이드 반도체 나노 입자 양자점이 뭔가 인디움 포스파이드 징크 설파이드인데 저도 이제 제가 약간 컨트리뷰션한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인디움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는 논문이 이제 우리 친구인 프랑스 국립연구소에 있는 피터 레이스가 또 미국 화학회지 발표했 2008년에 발표했다시피 이렇게 인디움 포스파이드 징크 설파이드 대량으로 합성한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논문들의 바로 사이테이션이 바로 뭐예요? 우리 논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논문들이 이제 굉장히 인용이 5,000분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니 균형 나노 입자를 대량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표준 방법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번 이제 노벨상 시즌이 여러분 알겠죠? 10월 첫째 주면 노벨상 발표하는 주죠, 그죠? 그러면 9월 달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원래 노벨상 누가 받을까 프리딕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게 바로 뭔가니 논문 검색 엔진. 그러니까 논문 검색하는 걸 따지면 구글이나 우리 네이버 비슷한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 비슷한 그런 게 바로 뭔가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매년 프리딕션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게 뭔가니 여기서 프리딕션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거 2년 전 데이터니까 한 80명 이 사이테이션 로레이트에 선정된 사람들 80명 정도가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특히 노벨 화학상 분야는 이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문지바벤디 교수하고 그 93년 논문의 첫 번째 저자인 크리스 모리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보면 문지가 B니까 최고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최고 먼저 나왔어요. 설명할 길이 얘들 둘보다 제가 조금 더 잘생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먼저 나온 거예요. 문제 I will explain to you why they are laughing later, okay?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바인딩에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연구소인 AT&T 벨랩에서 포스닥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루브루스 교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방금 보여준 두 분 있죠. 두 분과 같이 바로 2023년에 노벨 화학상을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면은 바로 문지바웬디가 포스닥 했던 AT&T 벨랩의 루브루스 박사님하고 그리고 문지바웬디 교수하고 실제로 이런 양자 제한 효과의 첫 논문을 러시아로 된 논문이에요. 문제가 자세히 설명. 러시아 된 논문을 에키모프 박사님하고 세 사람이 2년 전에 노벨상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게 뭔가니 여러분 종이접기 안 해보셨죠? 지금 이 세대 종이접기 해봤어요? 종이접기로 우리가 LED를 만든 걸 QLED를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비행기 모양으로 QLED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 나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3D 3차원 QLED를 이제 우리가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 피라미드 모양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큐브 모양 만들어서 찌그러뜨려도 여전히 LED가 잘 나오는 거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최근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우리 디스플레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든 거 표현해가지고 딱딱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보여준 게 뭐예요? 종이같이 마음대로 구길 수 있고 그런 것도 보여줬죠. 자, 이 디스플레이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끝판왕이 바로 뭔가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논문을 낸 거예요. 바로 뭐예요? 고무같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구하는데 7년 걸렸어요. 고무같이 쭉쭉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는 것들을 Stretchable QLED 디바이스를 처음으로 우리가 작년에 데몬스트레이션 했었어요. 자, 이제 약간 토픽을 좀 바꿔가지고요. 에너지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수소 연료가 21세기에 열려요.
여러분들 수소가 연료로 사용하면 프로덕트가 뭐예요? 아는 사람. 수소가 연료로 사용할 때 프로덕트가 뭐야? 아무나 손 들고 뭐예요? 예? 뭐라고요? 물! 이거 상품 줘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품 받아가야 돼. 물입니다. 물밖에 안 나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청정 에너지가 수소야. 그런데 수소 만들어 보면 전혀 아니야. 수소 만드는 건 뭔가니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반응한 거나 안 그러면 천연가스,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물하고 반응하는 거야. 수소는 뭐가 만들어요? CO2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 만드는 건 전혀 환경 친화적이 아니야.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수소 만드는 게 먼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린 하이드로전을 그러는데 결국은 뭔가니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거야. 물이 H2O죠, 그죠? 분해하면 뭐예요? H2 플러스 O2가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2% 정도 수소는 물을 남아도는 전기 가지고 전기 분해가 만들어져요. 근데 진짜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게 뭔가니 무궁무진한 햇볕 가지고 햇볕을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토캐탈리틱 워터 스플리팅, 물을 분해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만 잠시 할게요. 제가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만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광촉매를 그냥 분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실험실에서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의 추론만 마그네틱 스토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것들을 대량 생산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수나 강이나 심지어 바다까지 굉장히 큰 데에서 이런 광촉매를 가지고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 광촉매가 물을 분해가 수소 생산을 하면은 이 파우더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물을 저어줄 수가 없잖아. 바닷물을 저어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게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스타이폼이죠, 스타이폼이 거기 보면은 둥둥 뜨잖아요, 그죠? 스타이폼 비슷하게 우리가 뭔가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둥둥 띄워넣어가지고 놓기만 하면은 수소가 물에 있는 밑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광촉매에서 반응해가 수소가 퐁퐁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이것도 이제 우리 김대현 교수와 같이 오랫동안 공동 연구한 건데요. 보면은 심장 거물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뭔가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좀 한 3년 된 사진이에요. 이게 2년 전이구나. 2년 전에 나온 결과였는데 이분이 뭔가니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돼지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한 6주 동안 생존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바이러스 인펙션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 심장을 왜 트랜스플ant한 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합한 거고 그 다음번에 심장병 하면은 심장병이 사망원이 넘버 원이에요. 1등 사망원인이 심장병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병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뭔가니 3분의 1 정도가 바로 뭔가 심부전으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 인구에 죽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는 사람 중에서 한 7, 8%가 뭔가니 이 심부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퍼센테이지 높죠, 그죠? 이 심부전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 심장이 뭐예요? 우리 심장 근육이 뭔가니 그 안에 전선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장이 펌핑 박동하잖아요. 전기 신호가 가서 펌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심장마비 같은 거 한번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장에 있는 그런 전선들이 뚝뚝 끊긴 거야. 전선이 뚝뚝 끊기면 전기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전기가 덜 흐르지.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세요. 정상 심장은 빨리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빨리 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 천천히, 그리고 이게 박자가 안 맞아.
박자가 잘 맞아. 박자가 안 맞아.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충분히 피를 우리 조직들에 공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100이 가야 되는데 한 50, 60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서서히 죽는 거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심장 이식 수술하는 방법이 없어. 심장 이식 누가 할 수 있어요? 심장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누구예요? 식물인간 상태로 된 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 도네이션 받고 싶은 신부전 환자의 숫자에 비해서 심장 도네이션 하는 분은 1대 10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돼지 심장 가지고 왜 하느냐? 사람 심장하고 돼지 심장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CNN 뉴스 보이던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성공적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처음으로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것들에 성공했는데 오래 못 살았죠. 첫 해는 한 4주, 두 번째 건 CNN 뉴스 보시는 바와 6주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니 야 그러면은 심장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거예요. 심장은 뭐예요? 첫 번째 굉장히 뭐예요? 그러니까 고무같이 쭉쭉 잘 늘어나죠 심장이. 그래서 가장 고무 같은 게 뭐예요? 고무지. 잘 늘어나는 게 고무잖아. 고무를 택했어요. 근데 고무는 뭐야? 전기 안 통하지. 여러분들 전선 피복이 전부 고무로 되어 있잖아. 그지? 전기 안 통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고 세상에서 가장 전기 잘 통하는 게 뭔가니? 은이야, 은. 그래서 은을 그냥 뭐 때려 넣으면 안 되고 뭔가 은을 나노미터 선으로 만들었어. 나노와이어, 나노미터 선으로 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고무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안 보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쭉쭉 늘어나는 뭐야? 고무가 쭉쭉 늘어나지. 그런데 전기를 잘 통해. 요 놈을 첫 번째는 이제 쥐 가지고 칠하면서 쥐 심장에다가 신부전 걸린 쥐에다가 딱 이렇게 거물망으로 딱 씌웠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네 부정맥인데 굉장히 심각한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페이스메이커를 이렇게 항상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이 심하게 딱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뭔가를 센싱하고 이렇게 이 페이스메이커가 작동하는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작동하게 되면은 망치로 가슴을 치는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뭔가니 전류를 조금 흘려줘도 실제로 이 부정맥을 진단을 바로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 비슷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보였는데 신부전에 치료하는 그게 그물용 밴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실제로 부정맥이 딱 생길 때 그것들을 바로 디텍트 해낼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스탑 시킬 수 있고 또한 프리벤션까지 막을 수 있는까지 하는 걸 우리가 김대영 교수하고 서울대병원의 이승필 교수하고 심장내과의 이승필 교수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꼭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충고로 여러분들 메시지가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나 이제 우리 문주바이멘디 교수 같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문제하고 저도 지금 친구로서 2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지난 한 13년 동안 우리 총리님께서 총리로 계실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뭔가니 바로 기초과학연구원 IBS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간 연구비가 저희 연구단에 사용하는 연구비가 한 60억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내준 세금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IBS 멤버들이에요. 이게 우리 IBS 멤버들이에요. 방금 김대영 교수는 이미 결과를 보여드렸고 그랬었는데 이 IBS 멤버들은 이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 네이처 나노텍의 논문 나오고 나서 에세이인데 The Joy of Working Together.
큰 일을 하려면요 혼자 잘나서 안 돼요. 문제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발표할 때 보여주겠지만 같이 함께 할 때 그것들을 세계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 있는 거 아니? 숙명여고 테니스 코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총리님도 젊었을 때 굉장히 테니스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테니스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2년 전에 세계 최고로 오래된 학회가 뭔가 영국에 있는 영국 왕립화학회예요. 로열 소사이티 케미스트리.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전에 인터뷰했던 사람 보니까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수두룩한 거야. 그래서 sure.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accept했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만나니까 제 히로인 라저 페더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이 뭔가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카라스하고 넘버 2 시너하고 윈블던 내일 결승전 하는 날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안 되는. 어쨌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페더러보다 조금 더 잘생긴 현 페더러.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 강조한 게 뭐라고 해서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not optional, it's must. 큰일 하려면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 모토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일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년 우리가 4월에 서울대에서 가장 큰 벚꽃나무 밑에서 우리 학생들 현재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제가 한 70명 정도 박사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박사 배출한 우리 친구 우리 양준 교수 저 뒤에 있고요.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60세 생일을 맞아 내가 작년에 제가 60같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60 됐어 벌써.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같이 심포지엄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회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여기 뭐 이렇게 코넬 대학의 노벨상 가장 젊은 나이 노벨상 받은 분이나 안 그러면 저기 시카고 우리 또 좋은 친구 있는 시카고 대학 총장하고 있는 폴 알레프 사토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오늘 발표된 연구를 했어요. 그럼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 건 뭔가 여러분들이 내준 세금 가지고 지난 14년 동안 IB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